일단 파동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더커 파동이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동에 대한 크기.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랜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파동 단위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파동 크기 100년 이내, 이거를 보고 그랜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그 하위 단계의 파동이 어떤 게 있냐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슈퍼 사이클. 이게 보통 50년이라고는 하는데 한 3, 4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0년 이내의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사이클이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그려지는 걸 사이클 파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인터미디어, 파동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마이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파동의 크기가 이렇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랜드 사이클이 100년 주기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이거는 확실히 몰라. 왜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지, 슈퍼 사이클조차도 3, 40년이 적당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 어떻게 보면 현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완성을 시켜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축축해서 이제 제가 파동을 했던 건데, 제가 왜 그동안 주구장창 하락해도 파동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파동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그랜드 사이클은 100년이다, 슈퍼 사이클은 30년이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냥 큰 파동 개념으로 볼 거니까.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그랜드 사이클에 대한 걸 그리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와중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 탄생이 됐죠? 08년도에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한 10년 정도 하면 2007년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10년이 딱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때부터 어림잡아서 보면 17년도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딱 10년이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임펄스 완성이다, 이렇게 축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랜드 사이클은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로 우리가 봤을 때 슈퍼 사이클의 1파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때 언제야, 21년도에 마지막 슈퍼 사이클 파동이 끝나고 아주 기나긴 하락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게 A, B, C 이렇게 추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왔죠. 왜냐면 슈퍼 사이클은 굉장히 큰 파동이니까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저도 틀렸지만 이 사람들도 다 틀렸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쵸?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게 나왔던 거냐, 봐봐요. 17년도 고점, 여기가 사이클 1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슈퍼 사이클 1파의 완성인 거야.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 왜 17년도부터 이 코로나 빔까지 이렇게 길게 빙하기가 왔을까요? 빙하기? 답은 간단하죠. 슈퍼 사이클 1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빙하기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조정이었고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슈퍼사이클 1파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빙하기가 A, B, C 온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슈퍼사이클 1파가 끝나고 A, B, C 조정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슈퍼사이클 3파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뭐다? 슈퍼사이클 3파. 슈사 3파.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웃겨. 슈사 3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그 안에 있었던 사이클 1파잖아, 이렇게 되면. 그쵸? 이 안에 슈퍼사이클 3파가 올라가는 중에 사이클 1파란 말이에요. 사이클 1파가 나오고 다시 A, B, C 조정이 나왔어. 2파 조정. 그쵸? 그럼 어쨌든 여기서부터 올라가나 여기서부터 올라가나 이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이클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올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고. 그게 결국에는 슈퍼사이클 3파가 나오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 지난번 여기서 올라가나 여기서 올라가나 3파가 올라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봐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다시 보면 뭐야? 사이클 3파?
10년 단위의 사이클 3파잖아. 10년 단위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파동이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이클 파동이고 밑에 뭐라고 했어? 프라이머리라고 했잖아. 프라이머리 파동이 온다고. 근데 이제 제가 틀렸던 건 이거야. 그때도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영상에서. 프라이머리 파동이 1파, 2파, 3파 올라가고 4파 조정 5파. 이 3파가 130이라고 했거든. 그때. 근데 여기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기간과 가격이 달라지긴 했어. 그럼 우리가 딱 보면은 보이잖아. 누가 봐도 1파, 2파잖아. 다시 프라이머리 1파, 2파, A, B, C.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게 뭐야? 프라이머리 3파야. P 3파. 자,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바라보면 얘가 좀 많이 간 감이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618까지 올라가면 원래 보통 확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캔들의 성장이 일어날 때는 3.618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 거기가 83K거든. 근데 실제로 광기가 일어나면 이거를 그냥 넘겨버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 여기 밑에서 20년대 올라갔던 거.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프라이머리 4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3.618, 4.618을 넘겨버리는 파동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프라이머리 3파, 큰 파동에서 갑자기 캔들의 성장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막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돌려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베, 코인베이스 차트예요. 자, 프라이머리까지 왔죠. 그럼 보통 캔들의 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채널이잖아. 이 전고점에 맞춘 채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이게 3파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P3파, 프라이머리 3파.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한 117K 정도 돼. 117K인데 명확하진 않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살짝 넘길 때가 엄청 많습니다. 117K에서 130K 정도의 가격대가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정도일 거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올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급등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23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됐다면 24년도에 조정을 받고 25년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4년도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올라가면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도? 100K 정도? 근데 이 조정 받을 때 좀 아프겠죠? 알트코인 많이 깨지기도 하고. 이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올 여름,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조정 받는 기간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캔들이 확장되면서 올라가면 이 그려졌던 채널의 2배 정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보여지는 게 200K에서 210K예요. 그려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 3파가 만들어지는 거지. 프라이머리 파동이 완성이 되고 사이클 3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주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수렴하지 않을까? 98년도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수렴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혼돈의 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사이클 파동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20년도부터 지금 올라왔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프라이머리 3파가 여기까지 가기까지 중간에 얼마나 이렇게 나눠서 걸릴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3.5년 정도가 걸려야 돼요. 3.5년.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러면 22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 꼭대기 가면은 계산이 되는 게 한 25년도 5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4월, 5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렴을 하는 구간, 프라이머리 4파 수렴을 하는 구간이 암흑인 거지. 진짜. 3, 4년은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그 이후의 거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보통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때가 언제가 된다? 2029년도에서 30년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림이. 일단 여러분들 사실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하락장에서부터 그냥 존버를 하면 되지. 어차피 올라갈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이럴 수 있겠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구간 내에서 튈 준비를 해야 돼.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조정이 뼈 아플 거예요, 진짜로. 이것도 뼈 아플 거야, 아마.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이 110K부터 전부 다 더 낮아졌어.
110에서 한 1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 110K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제 슬슬 튈 준비를 해야 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이거는 이 느낌 생각하면 돼. 이때 보면 불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갔잖아, 전국까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하고 기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여름에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늦가을에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은 똑같지만 변형이 된 게 이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차트는 급하다는 생각이 안 지워지네요. 왜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기간이 짧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3의 3파잖아. 얘는 쉬운 말로 3의 3의 3파예요. 슈퍼사이클 3파에 사이클 3파에 거기 안에 있는 프라이머리 3파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적으로도 가장 짧게 확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3의 3의 3파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무튼 여름에는 좀 아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우리 계획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130K에서 튈 준비를 했잖아요. 어차피 130K에서 튀려면은 100K 넘어가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슬슬 도망갈 구간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튈 구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이런 가설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쉬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급하게 130K를 안 간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게 큰 파동이 쉽게 말하면 소파동처럼 나온다라는 가정하의 가설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프라이머리 파동은 맞지만 1, 2, 3가 올라간 게 2.61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한 62K 정도까지 조정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고 마지막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길이가 캔들의 성장을 안 거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분명히 3파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5파는 1파 수준과 같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75K.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기나긴 조정을 하겠죠. 2년 동안. 기나긴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가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큰 파동이 이런 식으로 소파동처럼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파동으로 치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큰 파동으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1, 2, 3여도 소파동에서 1, 2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임펄스여도 1, 2가 그려져야 된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엘리어트 파동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2파 조정으로 볼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보는 수밖에 없어. 이게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올라간 파동이 이렇게 큰 파동이 ABC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억지잖아. 그러면 봐봐요. 1파의 3파 길이만큼 말이 안 되잖아. 큰 파동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왜죠? 캔들의 성장 때문에. 이게 소파동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찔끔하고 지옥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4.236을 훨씬 넘겨버리는 파동이 나왔죠. 항상 말씀드리는 캔들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첫 번째 가설이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야. 소파동에서 잘 안 그려졌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1파로 보자. 1, 2 이래도 어떻게 보여요? 4.236을 넘겨버렸죠. 그냥. 왜 그러죠? 큰 파동은 소파동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캔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대로 따지면 여기서 수렴 그리고 찌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채널의 확장, 그게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하고 변하진 않는다. 사실 그때 130K 나왔던 것도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보지 않고 이런 데서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수렴거리고 떨어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5파가 짧게 나오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관점이에요. 그거 확장이 크게 나오고
오파 짧게 나오고 다시 수렴을 그리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관점인데 묘하게도 지금 바라봐도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후로 이렇게 그려지든 안 그려지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언제 가든 가기만 하면 돼.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덕커 파동으로 볼게요. 덕커 파동. 이게 오묘하게도 덕커 파동으로 보면은 또 새롭게 보여. 로그 파동으로 먼저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봉으로 로그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이는 파동이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면은 11년도부터 시작이지만 실제는 어떻겠어요? 비트코인이 08년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08년도부터 이런 파동이 있겠죠. 여기는 11년도잖아. 11년도, 12년도 분명히 원형파가 있었을 거야. 원형파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추세파. 하나, 둘, 셋, 넷, 5개 추세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뭐다? 역원형파다. 마지막 역원형파가 그려지고 있다. 덕커 파동에서 마지막 역원형파가 가장 크죠. 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파동이 역원형파다. 그러면 이제 그게 특대 파동이야. 특대 파동이면 거기서 이제 대파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대파동으로 바라보면 이게 어때요? 이렇게 원형파가 그려진 거잖아요. 이게 역원형파여도 여기 안에서 원형파 그려지고 올라가는 파동이 있잖아. 이게 원형파라고 바라봐봐. 덕커 파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여기다가 갱각을 세우게 되겠죠? 갱각.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나온 게 뭐예요? 추세파야, 추세파. 그 안에 대파동인 추세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누가 봐도 아까 L파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지. 덕커 파동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여기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올라갈 거 아니야. 또 추세를 세우고. 이 꼬리다 맞추자. 이렇게. 꼬리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추세파가 나온 다음에 이게 깨집니다. 요게 깨져. 3번 추세가. 그럼 어떻게 돼? 2번까지 회귀하게 되잖아. 2번 회귀했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아니, 똑같지 않아? 원형파, 추세파, 3번 추세 깨지고 다시 회귀했다가 역원형파. 이 덕커 파동으로 보면 아까 그 엘리어트 파동 1번 시나리오랑 똑같잖아. 그쵸 여러분? 이래도 한 110에서 한 130K까지 갔다가 2번 추세로 회귀하면 공교롭게도 거기가 90K, 100K 정도 되잖아. 똑같이.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이러고. 밟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덕커 파동이 얼마나 더 간단해요.